자, 이번에는 원가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코스트란 뭘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뭐라고 한다? 원가라 한다. 다 같이 읽으셨어요?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제조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투입하는 당시에 원재료가 있겠죠? 그리고 노동력. 또 제품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산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뭐 기계장치나 또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즉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이런 생산 설비나 용역 등의 소비액을 뭐라고 한다? 원가라고 한다. 밑줄을 적어 놓으세요. 원재료, 노동력, 생산 설비 및 용역. 자, 원가의 특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가는 급부 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가치의 소비액입니다. 급부 창출 과정, 경제적 가치의 소비액. 즉, 원가는 반드시 뭘로 표시해야 되냐면 화폐 가치로 표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액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와 없는 거. 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전력. 전력은 그렇죠. 공급해갖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공기. 여러분 공기는 숨 쉬는 데만 필요하죠. 바람. 이런 것들은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원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자, 밑줄.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전제로 한다. 즉, 비정상적 또는 우발적으로 생기는 건 원가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영활동 과정에 투입이 돼서 발생하는 가치의 소비액을 말해요. 비정상적이나 또는 우발적. 우발적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자, 돌발적 기계 고장. 그리고 파업을 한다든가 천재지변, 전쟁 이런 것들의 발생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감소되잖아요. 또는 과소되거나 과다되는 소비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비정상적과 우발적으로 생기는 건 원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원가는 반드시 제품 생산과 관련 있어서 발생되어야 합니다. 제품 생산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원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제품 생산에 소비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만을 원가로 인식한다. 생산에 소비된 가치만을 원가로 인식. 밑줄 좀 쫙 그어놓으세요. 즉, 제품을 판매 활동할 때 발생하는 광고비라든가 판매원의 급여, 재무활동, 소요되는 이자 이런 거는 원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있죠. 걔는 원가에 또 포함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서로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차입을 하면 이자 비용은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즉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서 차입을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자산화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기계의 원가에 들어갑니다. 자, 그게 서로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원가에 포함되는 거와 안 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다? 제품 생산과 관련이 있냐 없냐를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가와 비용과의 관계를 좀 알아볼게요. 자, 공통점은 원가와 비용은
그렇죠. 경영활동을 위해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원가와 비용은 서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가 서로 달라요. 어느 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고 또 다른 쪽에서 하면 비용으로 됩니다. 자, 원가로 잡을 수 있는 건 생산을 위하여, 자, 생산을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생산의 밑줄.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예요. 그래서 원가는 어디로 가느냐? 제조원가 명세서, 즉 원가 계산상의 원가로 들어가고 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중성비용과 목적비용이 있고요. 원가 계산상의 원가는 기초원가가 있고 부가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성비용은 뭐고 목적비용은 뭐예요? 자, 중성비용은 비용이나 원가가 아닌 게 중성비용이고요. 목적은 비용인 동시에 원가가 되는 거. 그게 목적비용입니다. 기초원가는 원가이면서도 비용인 게 기초원가. 부가원가는 원가이나 비용이 아닌 것. 그래서 요 가운데 목적비용과 기초원가는 원가이면서 비용이 되거나 비용이면서 원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중성비용과 부가원가가 됩니다. 자, 원가의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원가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즉 원가 요소라고 하는데 이 원가 요소에 의해서 분류 기준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발생 형태, 즉 원가 요소의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추적 가능성, 즉 원가가 직접 들어갔냐, 간접 들어갔느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조 활동과 관련성이 있다 없다는 제조 원가냐, 비제조 원가냐를 구분하시고요. 자산 관련성. 그러면 미소멸 원가냐, 소멸 원가냐라고 구분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차근차근히 또 한 번씩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외워야 된다?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원가 행태. 형태가 아니라 행태예요. 자, 얘는 원가 행태입니다. 조업도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고정비, 변동비, 준변동비, 준고정비로 나눠지는데 이제 가장 여러분이 많이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요거를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통제 가능성에 의해서는 통제 가능 원가냐, 통제 불능 원가냐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의사결정 관련성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관련 원가냐, 매몰 원가냐, 기회 원가냐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원가 분류에 발생 형태부터 한번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른 원가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강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요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요를 원가의 3요소라고 해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원가에 뭐라고요? 3요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재료비는 말 그대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재료의 가액이겠죠. 노무비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의 대가. 제조경비는 그렇죠.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추적 가능성, 즉 제품과 관련 있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 분류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직접비 또는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특정 제품 제조를 위해 소비된 원가인데 추적이 가능한 원가가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예, 직접입니다. 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인 경우에는 기본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조 직접비라고 합니다. 자, 간접비는 간접 원가예요. 여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원가이기 때문에 여러 제품에 넣다 보니까 원가가 제대로 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 불가능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입니다. 앞에 간접자가 붙어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 그래서 얘를 제조 간접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조 간접비, 얘는 간접비예요. 이거 직접비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나눠지고 있는데 직접 재료비는 주요 재료비, 부품비가 들어가겠고요. 간접은 그렇죠. 보조죠. 보조 재료비 또는 소모 공구 기구 비품비라고 계정 과목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자, 노무비는 직접 노무는 그렇죠. 공장에 있는 직접 공의 임금. 즉 생산직 사원의 급여. 임금이죠, 임금. 아, 공장은 급여라고 안 하고요. 임금이라고 합니다. 간접 노무비는 공장장, 직접 일 안 하잖아요. 그죠? 공장장, 그리고 감독자의 급료 이런 것들은 직접 제조하는데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노무비에 들어갑니다. 자, 제조 경비, 외주 가공비, 직접 제조 경비는 외주 가공비, 외주한테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준 비용, 그리고 특허권 사용료, 설계비가 들어가고요. 간접 제조 경비에는 감가상각비, 전력비, 수선비 등이 간접 제조 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원가는 기초 원가 또는 직접 원가라고 하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여기에 직접 제조 경비까지가 기본 원가에 들어가고요. 가공비는 전환 원가입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가공 원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 활동과 관련성이 따른 원가 분류로서 즉 제조 활동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라는 거에 따라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 즉 제품 생산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소비가 된 소비액이냐 아니면 제품 생산과 관련 없이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냐 라는 거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품 생산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제조 원가. 관련이 없다. 그러면 비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를 좀 구분해 볼까요? 자, 제조 간접비, 제조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비제조 원가. 우리가 여러 번 알고 있는 그 제조 간접비는 그렇죠. 회계 프로그램에 한 500번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의 계정들을 외우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계장치나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 유지비 또는 수선비라고 하죠. 네, 수선비, 임차료, 그 다음에 생산직 관리자의 급여입니다. 공장 사무실의 운영비, 공장의 소모품비, 공장의 전력비, 관리비가 제조 원가에 들어가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즉 비제조 원가는 사무실, 즉 본사 건물에 있는 사무실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판매원의 급여가 해당이 됩니다. 판매부서의 운영비,
그리고 판매부서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한 소모품비, 사무실 건물의 전력비와 관리비는 모두 다 비제조원가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의 관련성에 따른 원가 분류가 있는데 미소멸원가와 소멸원가가 있습니다. 자, 자산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은 원가가 앞으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소멸원가와 소멸원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밑줄을 좀 그셔야 될 게 원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는지 여부, 이렇게 밑줄을 좀 걸으세요. 그럼 미소멸원가와 소멸원가를 한번 좀 볼까요? 과거의 거래와 사건, 결과로 획득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원가, 즉 용역의 잠재력이 소멸되지 않은 원가를 미소멸원가라고 합니다. 자, 밑줄. 용역의 잠재력이 소멸되지 않은 원가, 미소멸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뭘로 표시가 돼요? 자산으로 표시가 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원가 중, 그죠? 그러면 소멸원가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거든요. 봅시다. 미래에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는, 즉 용역 잠재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소멸된 원가를 소멸원가라고 하며 수익 획득의 공헌 여부에 따라 비용 또는 손실로 계상이 됩니다. 표로 보시면 미소멸원가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자산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재료, 제품, 건물, 기계장치 이렇게 자산명으로 기록이 되고요. 소멸원가는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재료비,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해갖고 비용 계정으로 모두 다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산과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소멸원가와 소멸원가를 구분해 봤고요. 여러분이 원가 형태, 조업도에 따른 분류, 이거 중요합니다. 네, 별표 한 5개 해놓으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형태 또는 행태라고 얘기합니다. 행태라고 얘기해요. 조업도는. 자, 조업도가 변함에 따라서 원가가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4가지 원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고요. 고정비, 변동비, 그리고 또 준고정비와 준변동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업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조업도가 뭘까요? 여러분, 조업도? 그렇죠. 생산 활동을 하는, 즉 생산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생산 활동이 활발할 정도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산량 또는 직접 노동시간, 기계 작업시간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고정비는 고정원가라고 해요. 자, 고정원가. 고정원가는 그림을 보세요. 자, 조업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원가는 이제 이쪽으로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랬을 때 고정비는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해요. 자, 총 고정비는 일정해요. 그런데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죠. 단위당 고정비는 내려갑니다. 봅시다. 총 고정비 임차료가 20만원이에요. 그런데 10개를 생산했을 때 20개를 생산했을 때 40개를 생산했을 때 총 고정비는 똑같이 20만원이죠. 그런데 10개 생산하면 단가는 2만원이고요. 20개 생산하면 만원.
그리고 40개를 생산하면 5,000원이에요. 그러면 같은 고정비로 많이 생산하는 게 좋을까요? 적게 생산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생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되었을 때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원가를 같다. 일정하게 발생한다. 라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얘는 공장 건물의 임차료 또는 보험료, 재산세, 감가, 상각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건 뭐예요? 자, 고정비는 고정원가라고 하면서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총 고정비는 항상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점차 내려간다. 즉 반비례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비입니다. 자, 변동은 그렇죠. 변동원가입니다. 변한다라는 얘기죠. 조업도,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원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계속 증가하겠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액도 비례하지만 그렇지만 항상 뭐는 달라요?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조업도가 직접 재료비가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생산량은 10개, 20개, 40개 해서 올라갔어요. 이랬을 때 생산량도 증가했고 원가도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겠죠. 그런데 5만원을 10개 생산했을 때 5천원. 자, 10만원일 때 20개를 생산했다. 5천원. 40개를 생산했을 때 20만원 들었으니까 5천원.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게 형성이 되는 게 무슨 원가? 변동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비. 준변동비가 있습니다. 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고 얘기해요. 자, 혼합원가의 밑줄. 변동비와 고정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즉, 변동비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고정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걸 준변동비라고 하는데 사용량이 0인 경우, 자, 사용량이 0인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나와요. 우리 기본요금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전력비. 그렇죠. 뭐 전화요금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사용량이 증가를 합니다. 자, 증가를 하면 비례적으로 금액이 증가되는 걸 준변동비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금액이 증가하는 형태의 원가를 뭐라고 한다? 준변동비. 여기에 예로서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택시요금. 택시요금도 기본요금 지나고 나면 막 할증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걸 준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일정 기간 동안은 고정비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본 사항이 지나가게 되면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의 혼합된 모양이다. 그래서 혼합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준고정비가 있어요. 자, 준고정비는 계단원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가는 증가가 되는데 한꺼번에 비례식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자, 봅시다. 특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 즉 일정한 범위까지는 일정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발생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되는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고정비의 예는 공장 감독자의 급여입니다. 공장 감독자의 급여 등이 준고정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책임지고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더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식 원가로 올라가는 게 준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원가의 개념과 분류 중에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통제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라고 했거든요. 그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통제 가능 원가란 특정 기간에 특정한 경영자가 발생의 영향, 자, 밑줄, 경영자가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로서 경영자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게 통제 가능 원가입니다. 즉 경영자가 교육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이런 것들은 통제가 가능해요. 경영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통제 불능 원가는 경영자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경영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얘는 경영성과를 할 때, 경영성과에서 평가를 할 때 배제해야 돼요. 왜?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경영자가 통제를 할 수가 없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배제하지만 통제 가능 원가는 평가 시 고려를 합니다. 자,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에는 관련 원가가 있고 매몰 원가가 있고 기회 원가가 있습니다. 자, 매몰 원가에 별 하나, 기회 원가에 별 2개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요거는 제가 별을 표시해 드리는 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 대안 간에 차이가 나는 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하는데 관련 원가는 그냥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대안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데 의사결정에는 꼭 필요한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매몰 원가. 자, 과거에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한번 발생이 된 원가예요. 자,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대안 간의 차이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해장국집에 갔어요. 자, 해장국집에 갔는데 5,000원을, 지금 한 8,000원 정도 하겠네요. 자, 8,000원을 주고 해장국을 시켰습니다. 자, 해장국을 8,000원 주고 시켰는데 한 입을 딱 먹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참고 먹는다? 아니면 나는 돈이 아까워도 그냥 나오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죠. 어쨌든 먹고 오면은 매몰 원가가 아니에요. 왜? 먹었으니까. 대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배탈이 난다든가 이러면 그게 매몰 원가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해장국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자, 포기하고 나올 때 이미 8,000원은 지불이 됐잖아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고요. 자, 기회 원가 또는 기회 비용은 차선의 대안으로 얻을 수 있는 순현금 유입액입니다. 자, 기회 원가는 기회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차선의 대안으로 얻을 수 있는 순현금 유입액이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핸드타워를 설치하고 있는, 즉 핸드타워를 사용하는 회사가 핸드드라이기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핸드타워를 연간 핸드드라이기로 바꾸게 되면은 절약되는 비용이 있겠죠. 핸드타워를 사지 않아도 되는 그 비용과 그 다음에 핸드드라이기를 설치했을 때의 비용이 서로 원가가 다르겠죠. 그래서 핸드타워를 사용한다. 그러면 핸드드라이기를 설치할 때의 비용이 기회 원가가 되는 거고요. 또는 핸드타워를 없애고 핸드드라이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면 연간 핸드타워 절약 비용이 기회 원가가 되는 거예요. 즉 차선으로 선택하는 거에 반대편에 있는 그런 비용들이 기회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원가 또는 기회 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원가의 구성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계산할 때 되게 편합니다. 자, 일단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간비, 간접비를 다 더한 게 뭐예요? 직접 원가. 직접 원가에 제조 간접비 또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를 다 더한 게 제조 간접비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뭐가 돼요? 제조 원가가 됩니다. 제조 원가에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하면 판매 원가, 그리고 이익을 더하면 이제 판매 가격이 되는데, 요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에 제조 간접비 더했고요. 판매 원가는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 그리고 판매 가격은 판매 원가에 이익. 그래서 요 판매 원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매출 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기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다음의 제조 원가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제조 원가표를 완성하고 제조 간접비를 구하시오. 아, 제조 간접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를 먼저 구분하도록 할게요. 자, 32만 원이 가공 원가. 자, 가공 원가. 그러면 왼쪽이 기본 원가가 되겠죠? 자, 기본 원가 40만 원. 기본 원가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16만 원. 그리고 직접 노무비로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40만 원에서 16만 원을 빼면 24만 원.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에 제조 간접비를 더한 거죠. 그래서 32만 원에서 24만 원을 빼면은 8만 원이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은 8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의 설명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가로 안에 쓰시오. 재료비, 노무비, 간접 원가, 직접 재료비, 제조 간접비, 간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가 있네요. 자, 원가의 3요소에는 제조 경비가 해당된다. 자, 뭐하고 뭐죠? 재료비와 노무비. 자, 재료비, 노무비. 여러분도 직접 작성해 보세요. 두 번째, 제품의 추적 가능성. 추적. 관련성에 따라 직접 원가 뭐로 분류하죠? 간접 원가로 분류하죠. 자, 간접 원가. 뭐뭐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원가를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얘기하죠.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와 뭐를 합한 원가를 가공 원가라고 한다 그랬어요. 뭐죠? 제조 간접비. 기초 원가인 동시에 가공 원가에 해당하는 원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앞에 문제에서 풀었는데. 그렇죠. 직접 노무비죠. 자, 직접 노무비가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 원가에도 들어갑니다. 다음 중 원가 항목에는 동그라미, 비원가 항목에는 S표를 하시오 하여라. 자, 첫 번째, 제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제품을 이미 만들어서 내보낸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그러면 얘는 비원가 X. 판매 부서의 운영비, 판관비죠? X. 공장 소모품비, 원가 해당됩니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오, 원가죠. 공장 설비의 보험료. 원가 맞습니다. 판매원의 급여. 판매원의 급여는 판관비죠. X.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공장이 아니네요. X. 공장장의 접대비. 자, 공장장의 접대비는 원가입니다. 재료비. 당연히 원가죠. 공장의 전력비 원가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급여? 아니죠. 파업기간의 임금? 아닙니다. 공장 경비원의 임금. 맞습니다. 얘는 공장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제품 광고 선전비? 아니죠. 제조 부분용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원가와 비원가의 항목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의 원가 항목을 원가 형태, 조업도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 준변동비, 준고정비로 구분하시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전력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재산세, 전화요금, 공장 감독자 급여. 자, 고정비에 해당되는 거 한번 불러볼까요? 자, 고정비는 감가상각비. 자, D. 또 뭐가 있죠? 임차료. 보험료. 재산세. 이런 것들은 고정됐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변동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변동비는 그렇죠. 직접 재료비. A. 또 직접 노무비. B. 준 변동비는 전력비. 또 뭐가 있어요? 전화요금. 준고정비는 공장 감독자 급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 한번 해봤어요. 다음의 설명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가로 안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 변동비, 관련 원가, 매몰 원가, 제조간접비, 기회 원가를 여기다 쓰래요. 자, 원가 형태, 조업도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 뭐와 뭐로 분류하죠?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죠. 자, 고정비, 변동비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일정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치하는 것. 자, 밑줄.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치하는 것은 무슨 비? 고정비.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 총액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는 변동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원가. 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원가래요. 그러면 그렇죠. 관련 원가입니다. 관련 원가. 이미 발생한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원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원가? 매몰 원가죠. 자, 매몰 원가. 요거 답입니다. 차선의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현금 유입액은 기회원가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